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일 비가 올까? 이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우리 삶은 온통 이런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죠. 그럼 경제학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오늘은 조건부 상품이라는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도구를 통해서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던졌네요.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아마 다들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운에 맡겨야 하나? 엄청 고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 경제학은 바로 이 고민에서 출발해서요.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불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조건부 상품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또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예산 제약이라는 지도로 그려보고 또 위험에 대한 각자의 마음, 즉 태도는 어떤지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최적의 선택, 즉 공정한 보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요약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까지 던져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들어봐 보죠. 바로 조건부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건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틀이에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특정한 상태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 말이 좀 딱딱하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 말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뭘 줘? 이런 약속 같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 그 자체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하는 거죠. 아직도 좀 헷갈린다고요? 좋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과는 어때요? 그냥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물건이죠? 일반 상품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상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불이 났을 때의 내 재산과 불이 안 났을 때의 내 재산. 이걸 아예 다른 두 개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둘은 서로 다른 미래, 다른 시나리오 속에 존재하니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미래를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산 제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지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축들이 의미하는 바예요. 가로축은 불이 안 나는 평화로운 미래의 내 재산, 그리고 세로축은 불이 나버리는 끔찍한 미래의 내 재산을 나타내요. 두 개의 다른 미래를 하나의 평면에 옮겨놓은 거죠. 신기하죠? 자, 여기 점 A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초기 부존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즉 보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보세요. 불이 안 나면 재산이 60억 원. 와우. 하지만 불이 나면 20억 원으로 뚝 떨어져요. 무려 40억이 날아가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 이게 바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산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평화로운 미래의 재산 4원을 포기하면, 다시 말해 보험료로 내면 암울한 미래의 1원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환 비율을 의미해요. 보험료랑 보험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도 위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점을 고를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위험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은 위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경제학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위험 기피적.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불확실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둘째, 위험 선호적. 스릴을 즐기는, 도박사 같은 성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 위험 중립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런 마음속 태도가 그래프에선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자, 왼쪽 그림 좀 보세요. 원점을 향해 배가 불목하게 나온 모양이죠? 이게 바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두 점보다 그 중간의 안정적인 상태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의 곡선이고요. 이 곡선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최적의 선택을 찾아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 즉 예산선이랑 우리 마음속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하나로 합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딘지 딱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점 B.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과 스치듯 만나면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최적의 선택점이에요. 이 선택이 뭘 의미하냐면 40억 원 손실을 100% 전부 보장해주는 보험, 즉 완전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든 안 나든 내 재산은 무조건 50억 원으로 고정되는 거죠. 골치 아픈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한 학생이 아주 예리한 걸 발견했네요. 맞아요. 이 최적점 B가 정확히 45도선 위에 있어요. 이 45도선이 뭘 의미하냐면요. 가로축값, 즉 불 안 났을 때 재산과 세로축값, 불 났을 때 재산이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 위험이 제로인 상태를 의미하는 무위험선인 거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안전한 선 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본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분석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불확실한 미래를 조건부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쪼개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선택지를 예산선이라는 지도로 그릴 수 있다는 것. 셋째, 위험에 대한 내 마음을 무차별 곡선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도와 내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 선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어때요? 명쾌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분석 틀이 단순히 보험에만 쓰일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주식, 옵션이나 선물 계약 같은 금융상품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수많은 계약들 속에 바로 이 조건부 상품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이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